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일단 그 두 번째 문제 풀이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사회 통계가 한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 형태의 이제 뭐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쭉 살펴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도움이 일단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형회귀 모형에 대한 이제 문제죠. 여기서도. 그래서 회귀 분석. 그래서 선형회귀 모형에서 오차항에 대한 이제 설명. 요것 중 이제 틀린 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오차항의 기본 가정이라든가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오차항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단순회귀에 대해서 뭐 단순회귀든 다중회귀든 뭐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회귀에서 일단은 이제 오차항은 정규분포고, 그 다음에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두 다 동일하고, 모든 그 xi 수준에서 전부 다 이제 분산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등분산성, 선형성,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등분산성, 선형성, 뭐 독립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립이 되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타 제로, 베타 1이 우리가 알고 싶은 이제 미지의 모수 값이죠? 그리고 여기 분산 시그마 제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xi는 뭐 고정된 어떤 이제 상수값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이제 결국엔 요 오차항, 요게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함수인 y도 오차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차항에 대한 기본 가정이 이런 것들이죠. 정규성, 그 다음에 독립성, 그 다음에 등분산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가정을 주니까 요거에 이제 맞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오차항의 확률분포의 평균은 1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1은 아니죠. 0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틀렸죠. 일단은. 그리고 얘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건 맞고. 그다음에 오차항의 분선은 독립변수의 모든 값에 대해서 동일하다. 여기. 그러니까 등분산성 같다.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각 오차는 서로 독립이다. 독립성. 요게 다 성립하죠.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예. 근데 평균이 1이 아니고 0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1번이. 그래서 오차항의 기본 가정에 대한 이런 것들 이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관계수, 모 상관계수.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로 하면은 모 상관계수에서 이렇게 기호로 요걸로 이제 표시했죠. 그래서 XY 두 확률 변수의 이제 모 상관계수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XY 상관계수라고 했을 때 이제 성립하지 않는 이게 틀린 걸 찾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 내용. 이게 이제 뭐냐? 이걸 찾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XY가 서로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0이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죠. 근데 앞에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에다가 공분산을 나눠주는 거니까. 만약에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0이 되니까 상관계수도 0이겠죠. 이게. 얘가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확률 변수 x에 10을 곱해준 요거하고 그 다음에 y의 상관계수는 이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상관계수는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상관계수는 어떤 상수값을 어떻게 곱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근데 물론 이제 부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a 곱하기 c가 이렇게 양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조건은 요게 인 경우가 이거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이면 요거 두 개의 곱이 음수로 나왔다. 그러면 상관계수도 원래 상관계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꼴로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뭐 절대값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차피 10 이렇게 곱한 거니까 얘가 양수죠? 여기는 1 곱해줬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10 곱하기 1이 양수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의 값은 요게 상수값을 어떻게 곱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관계수는 일정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죠, 이게 10. 그냥 상관계수와 같죠? 그리고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직선의 관계가 강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직선의 관계가 약하다. 근데 직선의 관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방향이죠. 부호는. 그 상관계수의 부호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은 양의 관계, 그러니까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음의 관계예요. 근데 크기는, 관계의 정도는, 직선의 관계의 정도는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관계의 정도가 크다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게 관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에는 직선의 관계가 강한 거죠. 그 마이너스 1이나 1이면은 완전 상관계수죠. 완전히 직선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틀린 건 요거 하나 맞았고 BC 얘가 틀렸죠. 둘 다. 그래서 이런 상관계수에 대한 이제 기본 이제 그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카이-제곱 검정, 그러니까 독립성 검정에서 이제 성별하고 지지하는 정당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범주 영변수죠. 성별과 지지하는 정당. 요게 이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200명 조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 200명 중에서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40명,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60명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자 200명 중에서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80명,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20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별하고 정당 사이에 관련이 없을 경우에 각각 남자하고 여자가 각각 몇 명이 B 정당을 지지한다고 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기대도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기대도수. 독립인 경우. 그러니까 관계가 없을 때라고 했으니까 독립일 때 기대도수 요걸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독립성 검정에서 독립일 때 기대도수 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관측도수예요. 얘가. 실제 관측된 관측도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측정한 이제 표본 비율이죠. 얘가 비율 값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비율 값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n이 요게 전체 표본수고, 여기가 A1일 때, 그러니까 남자일 때, 뭐 여자일 때, A 정당, B 정당,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 값이 각각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결합 확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각각 주변 확률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율 값을 여러분들이 각각 계산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찾을 건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각각 B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요걸 이제 기대 도수가 이제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 정당, B 정당, 그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한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기대 도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럼 기대 도수는 이제 여기 비율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얘네가 독립이라고 하면은 PIJ라고 하는 값은 PI 닷하고 곱하기 P.J의 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독립일 때에는 요 관계가 성립이 될 거니까, 그러면 독립일 때에 여기에다가 표본수 전체 표본수를 곱해가지고 얘를 곱해서 기대도수를 구하실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기대도수를 구하시는 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 그 앞에 이제 수식대로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대도수는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얘가 결국에 지금 그 전체 n에서 곱하기 pi 닷 곱하기 p 닷 j 요 꼴이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은 여기 각각 4개의 셀에 대해서 기대도수를 독립일 때 기대도수를 각각 구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필요한 기대도수는 남자, 여자 각각 B 정당을 지지하는 기대도수죠. 이게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B 정당을 지지하는 기대도수. 그러니까 앞에서 B 정당을 지지하는 이제 기대도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앞에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도수를 구하는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해보니까 남자하고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여자하고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거의 기대도수는 각각 90명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대도수 값을 찾아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뭐 A 정당, B 정당 요거는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A 정당에 대한 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B 정당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니까 요거 2개만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굳이 이게 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프리시카느라고 이걸 다 구해본 거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요것만 구해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여기에서 그 검정 통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관측 도수하고 기대 도수를 빼준 거, 그 제곱해준 거를 기대 도수로 나눠준 값. 그걸 이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확률면수 x가 이제 이항분포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이항분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n 표본 크기 n이고 여기 성공 확률 p 이렇게 되겠죠. 이거일 때 확률변수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변수에 대한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y의 분산이죠. 근데 일단 x의 분산, 이게 x의 함수니까 먼저 x의 분산을 구해보면은 x의 분산이 여기서 이제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그 어떤 그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상수배를 해가지고 상수를 더해주면 그러면 더하거나 빼준 값은 분산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곱해준 값만 제곱돼서 나오니까 a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제곱근 취하면 그게 이제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니까 얘는 a 시그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항분포일 때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분산이 5 되겠죠. x의 분산이. 그러면 루트 5x 5 곱하기 x 더하기 2 해준 거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요거에 먼저 분산을 구하면 분산은 요거 더해준 거는 영향을 안 주니까 얘는 빠지고 상수는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제곱되면서 빠지니까 5의 바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x의 분산은 5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가 요거의 분산값이죠. 근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거니까 그러면 요걸 제곱근 취하면은 그게 표준 편차죠. 분산이 25라고 했으니까 25에 루트 씌우면 5죠. 그러니까 얘의 분산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항분포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분산인 또는 표준 편차의 성질 그걸 아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분산의 성질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 정기분포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틀린 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정기분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기분포 곡선은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됐는데 얘는 모수가 자유도가 아니라 모평균 묘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정기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종모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요런 꼴의 모양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맞고.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하죠. 여기로. 여기. 그래서 모평균 묘 평균 최빈값이 다 같은 위치를 가져요. 그 다음에 분산이 크면 클수록 곡선이 양쪽으로 옆으로 퍼져지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은 낮아지고 이게 양쪽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옆으로 넓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 정기분포의 이제 특징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죠. 여기서. 그리고 그래서 정기분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기분포 꼴이죠. 그래서 평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이제 평균이 다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이 다른 경우에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 위치는 낮아지고 이렇게 양옆으로 퍼져지는 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양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출제가 되죠. 베이지 정리.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버스 또는 지하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보통 이제 학교를 갈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에서 40%,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60%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을 때, 또 버스로 등교를 하면, 그러니까 버스로 등교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버스로 등교를 하면, 이 버스를 등교를 했다는 조건 하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각하는 확률이 10%. 그 다음에 지하철로 등교하면
그러니까 지하철로 등교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겠죠? 하면 지각하는 확률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지각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을 구해라. 이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나가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개의 확률이 나오면 보통 이제 조건부 확률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뭐 중에서 또는 뭐뭐 하면 뭐로 인해 이렇게 되면 보통 조건부 확률, 뭐 중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할 거는 여기 B라고 하는 사건이 이게 지각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A1, A2가 이제 지하철하고 이제 버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죠. 그래서 이거일 경우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N이 이제 2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거 B 사건이라는 조건하에서 AK일 확률은 요렇게 조건 확률로 주어지니까 이걸 전확률 공식하고 해서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요런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버스를 이용할 사상을 A1, 그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할 사상을 A2, 그다음에 지각할 사상을 B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버스 이용할 확률은 0.4, 지하철 이용할 확률은 0.6.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했다는 조건하에서 지각할 확률이 0.1. 그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조건하에서 지각할 확률이 0.04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어느 특정한 날에 지각했다는 조건하에서 이게 지하철을 탔을 확률은 얼마냐? 지하철인가요? 앞에 문제가 버스였나요? 버스를 탔을 확률이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하도록 한 거죠. 여기가 버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계산하면 결국에 여기 K라고 썼는데 결국에 여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특별히 K라고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버스를 탔고 지각할 확률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탔고 지각할 확률하고 그래서 버스를 탔고 지각할 확률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0.6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에 이 학생이 지각했다는 조건 하에서 그 학생이 버스 탔을 확률은 0.6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또는 전확률 계산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실 수는 있겠죠. 여기서. 자료 중에서 이제 산포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뭐냐, 그러니까 산포도 대표값, 중흥침입치의 대표값을 나타내는 척도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산포도가 뭔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산포도. 그래서 산포도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인 이제 범위, 그리고 평균값하고 그 개별 데이터의 차의 절대값, 세합. 그래서 절대 평균 편차 있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4분위 범위. 범위 대신에 이제 쓰는 4분위 범위죠. 3, 4분위수하고 1, 4분위수의 차. 그리고 4분위 편차. 그래서 그 4분위 범위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 구한 거. 이것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분산. 여기 있죠? 분산값.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는 산포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이제 중앙값. 요거는 그 중심위치 대표값이죠. 중앙값. 근데 백분위수. 요거 이제 분위수죠. 위치 척도값. 그리고 4분위수. 요것도 위치 척도죠. 이게 분위수. 위치 척도. 근데 요게 이제 4분위 범위. 요것만 여기에 이제 산포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분위 범위. 얘죠. 그래서 요런 이제 산포도나 중심위치 척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지 그거 이제 구별하는 요런 이제 문제들이죠.